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면 채팅창에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마이크를 새로 사서 마이크가 제대로 송출되는지를 좀 확인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라이브 방송을 지금 비시즌 들어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하고 있는데 이 라이브 방송을 위해서 좀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뭐 한 짧은 영상 할 때는 크게 생각이 안 들었었는데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은 어느 정도의 투자는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저만의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뭐 다른 분들은 별 얘기 안 하셨는데 제가 그냥 조금 지름신이 와가지고 뽐뿌가 와가지고 마이크를 샀습니다. 아, 왼쪽밖에 안 들려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걸 방송을 시범 방송을 좀 어저께 좀 했었는데 예, 잠시만요. 다시 한번 좀 세팅 좀 해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이제 크게 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래 조금만 더 듣고 계십시오. 이 노래는 양쪽으로 다 정확히 예,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나요? 지금 방금 제가 노래 틀었었는데 음악 틀었었는데 제 마이크 목소리만 한쪽으로 나온다 그러면 제 마이크의 문제니까 세팅을 잡아야 되는 거고 환장하겠네요. 이게 뭐 비싼 걸 사도 할 줄 모르면 말짱 꽝이라는 게 이게 저처럼 이제 기계치가 음 뭐가 문제지? 마이크 위치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왜 이러지? 이건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이크가 정상적으로 송출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 이제 PC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어폰 꽂고 들으신 분들은 이제 집중도 안 되실 거고 제가 이게 다시 보기 영상을 부채널에 올려놓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그걸 보시는 분들은 또 이상하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큰데
뭐 이거는 나중에 뭐 제가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뭐 오늘 할 얘기를 일단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얘기를 했지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롯데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지금 채팅창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도 조금씩 다뤄볼 겁니다. 뭐, 그, 박세웅 BFA 단연 계약 이슈도 있었고, 근데 지금 이거 관련해가지고도 오버페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 생각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고, 그 다음에 그 일요신문의 이영미 기자 발로 해서 양의지 영입 관련해서 뭐 롯데가 뭐 소극적이냐, 노코멘트를 하냐, 안 데려올 거냐, 그래서 그럼 양의지가 아니면 누구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설왕설래가 하고 있다라는 거, 요런 것까지도 조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첫 번째로는 이제 방출자 명단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어 있는 것처럼 차근차근히 좀 보겠습니다. 일단 1차로 롯데에서 방출을 4명을 일단 했죠. 김대우, 진명호, 조묵은, 이태호 이렇게 했었는데 뭐 김대우, 진명호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고 크게 뭐 그렇게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김대우는 이제 나이도 1984년생으로 많고 이제 최근 2년간 퍼포먼스가 별로 좋지도 않았죠. 올해도 이제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등판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사실은 김대우에 대해서는 이 등판이 이제 좀 잦아지면서 그러니까 좀 줄어들면서 이미 좀 롯데 전력에서 제외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예상이 많았던 선수고요. 이제 진명호는 이제 진명호의 그 개인 인터뷰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되긴 했지만 퍼포먼스 자체만으로 봤을 땐 최근 3년간 성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이게 선수가 못한다고 해서 개인 SNS에 쫓아가서 가족을 들먹이면서 뭐 신변에 위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같은 팬도 아니고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도 아니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근데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최근 3년간 진명호의 페이스는 상당히 좋지 않았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 롯데 팬들이 진명호를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일단 진명호가 등판할 때 안정감을 느낀 적이 꽤 오래됐죠. 그리고 예전에 성적이 꽤 뭐 평균 자책점 3점 정도를 기록할 때도 진명호는 항상 볼넷이라든지 제구력 이슈가 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불안불안해 왔던 게 최근 3년간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진명호도 사실은 롯데 팬들이 생각하기에는 전력의 핵심 선수는 아니다. 이미 말은 안 해도 다 알고 있던 상황이죠. 심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방출은 크게 뭐, 너무 아쉽다. 뭐 이 선수를 내보내. 이런 거 아니다. 이건 제가 아니어도 다 아실 것 같고. 이제 이 밑으로는 사실은 빠르게 짚을 겁니다. 그냥 눈으로 한번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자책점이 다 답이 없어요. 근데 이게 투수의 경우에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가 이제 올드한 야구관이라고 하는 게 투승 타타잖아요. 투수는 승리, 타자는 타율. 야, 이렇게 야구 보는 사람이 요즘에 어딨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투승에 또 플러스로 나오는 게 투수의 성적을 무조건 평균 자책점으로 본다.
뭐 이것도 되게 올드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직관적이죠. 이게 올드하냐 안 하냐의 평가가 되려면 어느 정도 퍼포먼스가 보이는 선수 그런 선수를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선수들은 어떤 논란의 여지가 지금 없습니다. 특히 투수들은 조무근은 황재균 교상 선수로 와서 올해 평균 자책점이 7.86이었고 이태호는 2021년 겨울에 자유계약으로 이제 데려왔죠. 방출된 상태였어 무적인 상태였던 선수를 근데 올해 7.96의 평균 자책점 데리고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선수들이죠. 이제 조무근 관련해가지고는 황재균 보상 선수였기 때문에 아 이제 다시 또 옛날 얘기가 나오면서 이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매년 1군에서도 못 써먹고 2군에서만 있고 군대만 보내고 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당시에 KT에서 지명할 선수가 없었어요. 보상 선수로 마땅치가 않았죠. 그때 KT는 지금의 KT를 생각하면 안 되죠. 진짜 즉시 전력감도 거의 없었고 어지간한 선수들은 또 군대도 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라서 이때는 진짜 좀 황재균을 안 잡은 거를 뭐라고 할 수는 있어도 조무근 선택에 대해서는 울며 겨자 먹기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차로 들어가게 되면 가장 이제 이 중에서 네임 밸류가 높은 선수는 박선우죠. 예전에 개명 전에는 박종무고 2016년 무려 1차 지명입니다. 2017년 1차가 윤성빈이죠. 이 박종무하고 윤성민하고의 유명한 투샷 사진이 있죠. 키 겁나 크고 얼굴 엄청 잘생긴 2016년 1차, 2017년 1차 이 두 선수가 이제 롯데의 어떤 얼굴마담으로서 팬들에게 인기를 당시에 좀 끌었었죠. 근데 이제 박선우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사실은 1차 지명이라는 그런 타이틀이 무색하게 1군에도 그렇고 2군에서도 1군에는 거의 오지도 못했고 2군에서는 아주 그냥 2군 선발 로테이션 이닝 먹는 정도로만 선수 생활을 이어갔던 좀 1차 지명의 암흑기의 상징적인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올해 평균 자책점도 5.96으로 사실은 박선우는 매년 매 시즌 방출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또 어떤 충격파는 없죠. 우리 팬들에게. 그리고 김민기, 신학진, 경우진 사실은 이제 이 이후에 나오는 선수들은 지금 팬들이 이름도 다 낯설 겁니다. 얼굴하고 매칭도 잘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명 순번도 보게 되면 김민규는 2020년 육성이고 신학진은 2020년 2차 10라운드, 경우진은 2022년 육성, 그다음에 김승준도 2022년 육성. 지금 롯데가 최근에 이렇게 모아놓은 유망주들 중에서 가장 좀 털어낼 만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부담이 없는 선수들이죠. 성적도 좋지가 않았고 육성 선수로 들어와서 1년 내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면 보통은 정식 선수로서의 전환도 어렵고 바로 이렇게 방출당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야수들도 나오는데 김용환, 김동욱, 김민수, 김건우 다 보시면 지명 순번이 다 하위권이고 그 다음에 육성 선수 쪽이죠. 그죠? 여기서 제일 좀 이름값이 높다라고 하면은 외야수 김민수가 있을 텐데 사실은 외야수 김민수도 우리 팬들 입장에서 내야수 김민수와 이름이 비슷하게 같기 때문에 동명이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지 퍼포먼스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관심을 갖는 선수는 아니었죠, 냉정하게. 근데 객관적으로 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결과 제가 봤을 땐 1차, 2차 방출 명단 중에 아쉬운 선수는 한 명도 없고 2023년 시즌 롯데 전력의 어떤 치명적인 혹은 롯데 뎁스, 롯데 팜에 유출이 될 만한 선수도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얘기를 하게 되면 나갈 만한 선수들이 나갔고, 사실은 저는 3차 방출 명단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3차 방출 명단이 더 알짜배기다 이런 생각. 알짜배기라는 말이 좀 웃기죠. 아니죠, 알짜배기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3차 방출 명단이 조금 더 좀 네임밸류가 높고 그런 선수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13명으로 방출이 끝날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좀 네임밸류가 높다는 거는 엄청 잘하는 선수를 내보낸다는 게 아니라 롯데 팬들이 좀 익숙한 선수, 아, 이 선수가 나가는구나, 아, 이 선수는 끝까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래 했더니 안 되는구나, 막 이런 느낌. 그러니까 스프링 캠프 전에 마무리 캠프 끝나면 또 방출 명단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방출 명단 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각종 게시판이나 팬 사이트를 가봐도 이 방출 명단 가지고 크게 이론의 여지가 한 명도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나갈 만한 선수 나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요. 채팅창 잠깐 볼까요? 이제 이슈 하나 정리를 했고요. 예, 오지훈님께서 롯데 코치진 중에 전준우 코치가 내년 1군 코치 합류인 건가요? 하셨는데, 지금 롯데 코치진 관련해 가지고는 오피셜이 안 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롯데가 영입하려고 하는 물망에 올라 있는 후보들 혹은 뭐 이야기가 많이 진척된 코치들이 한국 시리즈에 진출한 팀에 있기 때문에 확실한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라서 지금 코치진 오피셜이 안 나오고 있는 거란 생각이 듭니다. 고로 전준우 코치 같은 경우에도 1군에 있을지 2군에 있을지 오피셜에 나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준호 코치가 1군에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나경민 코치의 거치와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주루 쪽이라든지 1루 코치 쪽으로 가야 되는, 1루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그 자리가 원래 지금 나경민 코치가 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는 뭐 좀 더 시간을 봐야 될 것 같다. 안 그래도 지금 가장 유력한 썰이 SSG의 김민재 코치죠? 김민재 코치가 SSG에 있죠, 지금? 아닌가요? 여튼 그래서 그 코치 썰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채팅창 초반을 보니까 이제 양의지 얘기들도 있고 막 그러네요. 쭈쭈쭈쭈쭈 있고, 포수 얘기는 조금 있다가 할 거니까 그때 또 채팅창 올려주시면 예, 하겠습니다. SC 부인님께서 신인 육구성 시스템, 근데 이 선수들 나간 거랑은 요거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보또님의 신학진 얘기하시는군요. 예, 강릉고 출신 대빵. 강릉고 출신 대빵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군대 가 있는 박진형이 있죠. 박진영이 이제 군대 가 있으니까 현재 팀에서는 이제 강릉고 출신 김진욱이 그렇고,
휴스턴 이정우님, 이정우가 휴스턴 가길 바라시나요? 아, 예, 예, 그 사람, 예,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야구 로고가 지금 이 야구 로고입니다. 그리고 곰팡팡님께서 강민호 트레이드는 예, 강민호 트레이드 재영입은을 원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 어려울 것 같다. 러버스님, 김재우 근황 아시나요? 최근에 근황이라고 하면은 부상 당했다는 거 말고는 업데이트가 전혀 안 되고 있죠. 소문도 안 들립니다. 예, 강민성 얘기도 있는데 강민성은 예, 스스로 예, 은퇴한 거죠. 팀이 내보낸 거 아닙니다. 예, 그렇게 됐고요. 그러면 이제 그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나 마나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냥 생각 얘기하는 거니까요. 이제 박세웅의 BFA 단연 계약 얘기인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오버페이냐 오버페이 맞냐 아니냐 뭐 이건데 저는 이거 자체가 뭐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차피 박세용의 이 BFA 단연 계약 5년에 90억 뭐 옵션을 다 못 가져가면 70억이니까 절대 적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향후 롯데가 FA 시장에서 운신을 하는데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셀러리 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큰 계약이기 때문에 박세용의 이 계약에 대해서 오버페이냐 오버페이가 아니냐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하고 의견을 내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 또한 야구를 즐기는 또 하나의 재미니까요. 셀러리 캡이라든지 구단 운영의 미래를 점쳐보는 거. 그런데 박세용이라는 선수 개인을 놓고 이 선수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너무 많이 준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저는 그냥 그거는 크게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근데 지금 우리 팀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박세용이었기 때문에 잡은 거니까. 지금 우리가 FA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양의지다. 양의지 잡으라고 할 때 혹은 뭐 아니면 뭐 의견에 따라서는 유강남도 있고 박동원도 있는데 이 선수를 잡을 때 지난번 최근 몇 년간 성민규 단장이 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걸 찾고 아 오버페이 하면 안 되니까 안 잡았 뭐 안 했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계산적으로 접근해가지고는 잡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팀이 가장 필요하니까 잡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향후 팀의 운영에 대한 문제로 인해서 뭐 오버페이를 논하는 거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박세웅이 잘하나 못하냐로 해가지고 오버페이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우리는 박세웅이 필요한 팀이잖아요. 그래서 박세웅을 무조건 잡는데 저는 중점을 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오버페이 논쟁은 별로 저는 그렇게 와닿지는 않더라고요. 무조건 잡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이게 왜냐면 이제 오버페이 아무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박세용이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또 군대도 갔다 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로 인해서 불안함을 느끼시는 것도 또 일리는 있죠. 근데 이제 오버페이로 모든 게 이제 흘러가는 거는 조금 저는 좀 공감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계약을 보게 되면 계약 세부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니죠. 그 무슨 말이냐면 매년 연봉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냥 뭐 70억 플러스 20억 옵션인데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N빵인지 나누기에 5인지 아니면 점층적으로 커져가는 계약인지 아니면 점층적으로 작아지는 계약인지 뭐 이런 계약에 대해서는 알려진 게 없기 때문에 팀의 어떤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그다음에 팀이 어느 시점에 또 FA 시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셀캡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예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그냥 우리는 박세웅이 당장 우리 팀에 필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팀의 유니폼을 입고 군 입대 전까지 얼마만큼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인지 그 다음에 군대 갔다 와서 그 다음에 이 계약 기간 동안 꾸준하게 해줄 것인지 이것만 집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박세웅을 BFA 단연계 5년으로 잡은 거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 때문에 돈의 액수는 별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엄청 잘한 거다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오랫동안 야구를 봐왔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오랫동안 야구를 오셨고 롯데가 최근 들어서 선발 투수 한정으로 롯데가 육성을 해서 키워낸 투수가 누가 있는지 그걸 이제 계산해 생각해 보면 이제 박세웅이 롯데 연고권에 나온 선수는 아니고 롯데에 입단은 안 했지만 롯데에 얼마만큼의 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선발 투수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박세웅을 이제 얘기하면서 조금 폄하하고 능력에 대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은 이제 다른 팀 선수들하고 비교를 하죠. 삼성의 원태인, 뭐 키움의 최원태, 뭐 이런 선수들하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선수들은 남의 팀의 선수들이고 우리 소속인 박세웅을 우리가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박세웅이 이제 다른 팀으로 가느냐 혹은 뭐 이런 부분들은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2의 박세웅을 좀 더 빨리 좀 찾아내야 되고 키워내야 되는 게 롯데 입장이죠.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토종 선발이 견실해야 팀이 시즌을 잘 치르고 팀이 강해지는데 박세웅 혼자로는 상당히 지금 약하죠. 당장 박세웅이 내년에 더 한 시즌 더 치른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지. 만약에 박세웅이 없다고 생각해버리면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채웁니까 지금. 그래서 일단 박세웅을 눌러앉힌 건 무조건 잘한 짓이다. 잘한 짓이란다. 잘한 거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계속 모든 지금 채팅이라든지 얘기는 다 여기에 지금 쏠려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아까도 채팅창에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제가 최근 방금 검색해서 기사를 복사해 온 거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 얘기가 아니었죠. 아까는 이게 아니라 좀 더 워딩이 좀 셌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좀 워딩이 좀 셌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양의지 관심이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기사가. 근데 지금 지금 최근에 이렇게 기사 복사해 보니까 뭐 좀 그런 내용은 없고 아예 그냥 노코멘트 한다. 그냥 롯데가 항상 FA 시장에서 했던 스탠스 그대로의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까 그걸 캡처해 놓을 걸 잘못했습니다. 한번 찾아봐야 되겠어요. 캡처본 같은 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바뀐 거죠. 이게 이 이영미 기자가 이렇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없는 소리 하는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뭐 인터뷰도 많이 하고 선수들 인맥도 되게 좋은 기자 같으니까 아예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소스가 구단 롯데 구단 측에서 나가는 소스였는지 아니면 선수 측 그러니까 리코 측에서의 소스였는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 길이 없잖아요 팬들은.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우리가 적어도 이윤원 단장 말고 적어도 성민규 단장 체제에서는 FA 시장이 열리기도 전에 특정 선수를 거론하면서 그 선수를 데려온다 만다라고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민규 단장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롯데는 그냥 FA 시장이 열리기도 전 상황에서 어떤 그런 멘트를 하지 않았 왔던 팀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롯데는 대표적으로 썰이 없는 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런 썰 관련해서는 보안이 엄청 강력한 팀.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썰쟁이들이 많아도 롯데 관련 썰쟁이들은 또 많이 없고 그 타율 적중률도 상당히 낮은 뭐 그런 팀으로 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저도 이 오전인가 하여튼 그 기사를 보고 나서는 좀 놀랐었거든요. 어, 팀의 기조가 바뀐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아직 이런 식으로 선수를 콕 집어서 이 선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혹은 잡냐 안 잡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놀랐는데 지금 방송 전에 잠깐 이걸 기사 보고 하니까 또 우리가 알던 롯데 입장이 나오길래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하이킹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 기사는 우리가 양의지 영입에 참전할 거란 소문은 잘못된 정보다. 솔직히 우리와는 인연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를 참 좀 우리가 알던 최근에 알던 롯데 프런트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거고 이제 이건 이거고 이거는 뭐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있겠죠? 얘는 B등급, 유강남 A, 박동원도 A등급이죠. 그 다음에 박세혁도 A등급이죠. 그 다음에 이재원은 뭐 이렇게 하고
지금 제가 채팅창을 보니까 이제 양의지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양의지 찬성 반대 의견. 보니까 찬성 의견은 그냥 뭐 야잘잘이라 이거고, 반대는 나이가 많고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포수 나이가 많다 이거죠. 경기 출장 경기 수가 적다, 이런 내용이겠죠. 그렇죠? 이런 내용이죠. 유강남 찬성 반대. 보면 찬성은 지금까지 내구성이 좋고 나이가 좀 어리고 비교적. 그다음 반대는 이번 플레이오프 그 야구를 보셨나요? 보니까 욕 엄청 하던데. 유강남 그 도루 저지 못하고 막 한다고 뭐 난리던데. 뭐지 LG 팬들. 박동원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찬성은 여기에다가 제가 부산 출신이라는 게 찬성의 이유가 될까요? 빼야 되겠죠. 그죠? 부산 출신이라는 거 때문에 데려오자라고 하는 거는 좀 빼고요. 잘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FA 로이드인지 모르지만 2022년 시즌 반등의 성공. 2022년 시즌이 최근에 가장 좋죠. 가장 많은 수비 이닝을 하고 있고 가장 퍼포먼스가 좋더라고요. 반대. 생각보다 에버리지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기복이 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할까요? 생각보다 되게 공격형 포수 같은데 뭐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찬성 반대. 박세혁의 찬성. 이게 박세혁이 A등급이 아니었으면 가성비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지금 A등급이기 때문에 가성비도 아니에요. 그냥 좌타자. 좌타자의 빠른 발. 반대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대충 너무 아주 간단하게 이제 요약을 했는데, 양의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35살 이상의 필드 플레이어 중에서 가장 잘 치고 있죠. 게다가 가장 잘 치고 있는데 포지션이 포수, 게다가 B등급이에요. 25인 보호명단이 25인이니까 훨씬 더 지출이 적다. 이런 메리트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에이징 커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가 됐고 이제 30 후반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양의지가 뭐 2+1, 뭐 3+1 뭐 이런 계약을 받아들일 리 없고 무조건 4년 풀 계약을 최소 받고 싶어 할 텐데, 4년 풀 계약을 주면 포수로서 거의 40에 가까운 나이의 선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출장 경기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현재도 지금 풀타임으로 포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됐을 때 롯데가 주전 포수를 바란다라는 현재의 니즈에 맞는 영입이냐, 이런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 이유도 충분히 맞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만 봐서는 양의지 영입은 롯데에게 여러모로 더 이득인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대 이유도 맞고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의지를 데려오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라고 할 수 없는 충분히 이유 있는 반대인데 그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찬성 쪽에 있는 그 어떤 장점들이 더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양의지 영입은 롯데가 이 여러 가지 이제 플랜을 세울 거 아닙니까? 플랜 A 정도에 A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만드는 영상 혹은 제가 쓰는 글, 그다음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논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 양의지를 데려오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선수들 차근차근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일단 제 마음은 양의지 쪽으로 쏠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유 중에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처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는데 양의지에게 4년 계약을 주지 않습니까? 4년 계약을 주는데 저는 욕을 하셔도 욕을 하셔도 제가 달게 받겠습니다. 4년 계약 중에 한 2년만 불타올라서 롯데를 가을 야구 그 이상으로만 끌어준다고 그러면 저는 절대 실패한 계약 아니다. 첫 2년 잘하고 나머지 2년 망했다. 근데 처음에 성공했던 2년 동안 롯데를 가을 야구 이상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팀 내에 있는 다른 포수들이 좀 성장하는 시간을 벌어줬다. 그럼 저는 그 계약을 실패한 계약이다라고 볼 수 없다. 성공한 계약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은 양의지 계약을 좀 저는 찬성하는 쪽이니까 지금 잠시만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 라이브 방송 때문에 샀는데 지금 뭔가 세팅이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이어폰이라든지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 중에 다 이제 왼쪽밖에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좀 곤란한 이게 참 PC로 들으시는 분들은 어차피 이게 뭐 스피커 어느 정도 나와도 상관이 없으시니까 괜찮을 텐데 음, 어제 이제 배송받아가지고 음, 참 지금은 됐나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란다 이번 방송까지만 조금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좀 테스트 제대로 해서 들으시는데 문제 없게끔 하겠습니다. 비싼 걸 사니까 세팅이 어렵더라고요. 음. 네, 그래서 아이고, 영꾼이 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제 라이브 방송에 이제 자주 오시죠? 반갑습니다. 예, 제 방송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가끔씩 느끼는 거지만 제 얘기에 이제 집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채팅창으로 인해서 서로 의견을 막 나누시잖아요. 참 보기가 좋습니다.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싸우지만 마세요. 뭐 육두문자는 안 쓰시니까 상관이 없는데 서로 이제 뭐 생각을 서로 얘기하는 건 좋은데 생각을 강요하거나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반응이 나쁘게 오거나 세게 오는 건 상관이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채팅창에 계신 분들끼리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봤는데 시청자 수가 250명이 넘었네요. 제 방송답지 않게 왜 그러죠? 저는 제 방송을 항상 100명 정도 왔다 갔다 그랬었는데 여튼 그래가지고 얘기를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의지 원픽이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유강남으로 보죠. 유강남을 좀 보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은 이 순서대로예요. 제가 선호하는 선수는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웃긴다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양이지 제가 이제 원픽이라고 하는 거는 저 이제 양이지 말고는 그 대안을 사실은 그렇게 살펴보지도 않았고 그렇게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유강남, 박동원, 이제 박세혁하고 이재원은 아예 생각도 안 했었고요. 제가 박세혁 관련해서 영상도 올리고 글도 썼거든요. 근데 박세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야 무슨 박세혁이냐 롯데는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이 이 셋 중에 한 명 무조건 데려와야 되는 팀이지 박세혁 데려와 가지고는 답이 없다 라고 이제 그런 논조로 이제 글을 썼고 영상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두산 팬들이신 것 같아요. 두산 팬들이 오셔가지고 뭐 그런 거죠. 너 인성에 문제 있는 것 같다. 왜 선수 비하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두산 팬들은 제가 아는 두산 팬들은 거의 대부분 박세혁 좀 데려가세요거든요. A 등급이니까 두산 롯데가 모아놓은 그 유망주 중에 한 명 데려갈 테니까 박세혁 좀 데려가세요 이러는데 저한테 이제 와서 제 저에게 이제 뭐라고 하시는 그 댓글을 쓰신 두산 팬들은 찐 박세혁 두산 팬이 아니라 찐 박세혁 팬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도 그런 욕을 하든 말든 박세혁하고 이재원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세 명 다 안 됐을 때 그럼 박세혁이라도 데려와야지. 그 손가락 빨 거야? 뭐 이러면은 그래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참 그렇습니다. 박세혁은 신경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리고 이제 박동원은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 이 어떤 선수 선호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불편하실 수도 있으니까 불편하시면 그냥 한 5분 정도 있다가 들어오시든지 끄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동원은 그냥 올해 잘하는 게 FA 로이드 같아요, 저는. 박동원 커리어 성적을 보게 되면 우리 롯데 선수들보다는 엄청 잘하는 선수인 건 맞는데 아까 박세혁하고는 또 다른 느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세혁은 저는 아예 신경 쓰지 말자라는 얘기고 박동원은 데려올 후보 중에 한 명이고 데려오면 괜찮다 생각하는데 올해 지금 갑자기 포수 수비 이닝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기아의 포수가 워낙에
약하니까 한승택인가요? 못하니까 박동원 그 비싸게 데려와가지고 뭐 신인 지명권도 비싸게 주고 현금 10억 주고 선수 김태진인가 이렇게 주고 데려온 선수니까 써먹겠다 해가지고 뭐 800이닝인가 900이닝인가 수비 포수 마스크를 씌웠는데 저는 이게 그냥 기록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갑자기 튄다라는 느낌. 커리어를 쭉 유지를 하다가 뚝 떨어지는 것도 문제겠지만 커리어가 좀 평균적이었다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동원이 올해 포수 수비 이닝이 팍 뛰었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가 포수로서의 경쟁력을 보여주면서 몸값을 좀 올리기 위한 좀 무리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억측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증거 내라 그러면 증거 없습니다. 그냥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수 수비 이닝이 갑자기 그렇게 뛰어 올랐다라는 것 자체가 좀 그렇게 좀 이렇게 그런데 물론 포수 수비 이닝은 올랐는데 수비 스탯도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박동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은 제가 지적하는 이 부분을 정확히 반대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키움에서 의도적으로 박동원이 아니라 다른 포수들과 너무 기계적으로 이닝을 분배시켰기 때문에 포수 박동원으로서의 퍼포먼스를 제대로 보여줄 기회가 없었다. 근데 기아로 가서 확실하게 넘버원 포수의 자리를 잡고 나니까 박동원이 갖고 있던 진정한 포수로서의 모습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전자와 후자를 얘기한다 그러면 저는 전자 쪽에 생각을 한다는 거고 박동원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선호가 그렇게 높지가 않다. 그래서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유강남은 박동원보다는 개인적인 선호가 조금 있는 좀 높아요. 그러니까 유강남이 일단 잠실을 홈으로 쓰고 있는 그 넓은 잠실을 홈으로 쓰고 있는 포수라는 점에서 일단 점수를 제가 더 주고 있고 두 번째 점수 말도 안 되는 쌉소리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유강남을 보면 약간 저는 강민호가 좀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약간 금강불개에 어린 나이부터 주전 포수로 해가지고 누적 포수 이닝이 엄청나게 쌓여있는 그 포수라는 점에서 약간 강민호가 보여요. 그러니까 현재 강민호는 FA를 두 번 할 정도로 또 잘하고 있는 선수고 그런 점에서 유강남이 최근 들어서 뭐 도루 저지라든지 수비 부분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건 100% 그건 기록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거짓말할 수도 없는 거죠. 그걸 외면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제 탈잠시를 하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또 공격에서의 좀 이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수비는 뭐 우리 롯데 지금 현재 포수들보다는 나으니까 그리고 유강남이 올해는 그렇지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리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포수 프레이밍 수치에서는 이렇게 좀 좋은 점수를 받았던 선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강남이 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으면 저는 이제 양의지를 데려오는 게 가장 우선순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양의지가 아니면 유강남이 좋은 선택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강남도 아니라면 박동원까지는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그러니까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순으로 저는 선수에 대한 선호를 생각을 하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양의지, 유강남, 박동원 말고는 쳐다보지도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채팅창을 볼까요? 제가 또 이제 막 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예, 역시 의견이 분분하시군요.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박동원이 더 낫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다, 박세혁도 생각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게 바로 롯데 야구를 보는 재미이고, 스토브 리그의 또 재미 아니겠습니까? 야구 없을 때 이런 얘기 하는 거죠. 야구 있으면은 모든 이슈가 당일 경기의 승패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쵸? 창 회장님께서 박세혁이요. 그러니까 박세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이제 뭐 롯데 야구를 보게 되면 상대방 선수들도 이제 보게 되잖아요. 근데 박세혁이 최근 1, 2년 사이에 이거는 우리 팀 선수여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롯데 포수들 뭐 타격도 못하고 뭐 2할도 안 되는 선수들도 질비했었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답답해하고 패스트볼도 많고 폭투 블로킹도 잘 못하고 이게 많다고 해서 우리가 되게 이번에 포수를 무조건 데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박세혁이 우리 롯데 포수들이 하는 것만큼 두산에서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세혁 올해 뭐 폭투 포일, 그다음 블로킹 미스 이런 거 모아놓은 것만 보면 그런 영상만 모아놓은 거 보면 되게 어? 이 선수는 FA를 앞둔 정말 선수 개인에게 중요한 시즌인데 왜 이런 경기력을 보이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뭔가 경기 집중력이 엄청 떨어지는 것 같다. 이게 나이가 아직 이렇게 뭐 나이가 많은 선수도 아닌데 갑자기 뭐 경기 운동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될 리가 없고 박세혁이라는 선수 자체가 특히나 뭐 캐치 미스가 너무 많더라고요. 포구 미스가. 그래서 뭐 지금 제가 적어놓은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거는 좌타자에다 빠른 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제가 적긴 했지만 박세혁은 좀 경기력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처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든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경기력이 떨어졌다는 거는 몸이 안 좋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박세혁이 아마 그 큰 부상이 한 번 있었죠. 뇌진탕인가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상 이후로 좀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조금 좀 그런 부분이 박세혁에게는 안 좋게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만약에 박세혁이 한 B등급 정도만 된다고 하면 아예 얘기는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선수 데리고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좀 싼 맛에 다른 선수들보다는 우리 지금 롯데보다는 낫다 뭐 이런 생각 롯데 선수보다는 낫다라는 생각으로 좀 큰 출혈 없게끔 B등급 정도면 박세혁 정도 괜찮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박세혁은 A등급이라는 게 선수 본인에게도 좀 많이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롯데 우리 팀 말고도 다른 팀들 있잖아요. 지금 포수가 급하다고 하는 팀들에게도 똑같은 그쪽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걸요.
야, 박세혁 A등급인데 돈도 돈인데 21번째 선수 주면서까지 박세혁을 굳이 데려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팀에서 포수가 필요한 다른 팀 팬들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뭐 박세혁이라는 선수랑 말 한 번 섞은 적 없고 박세혁에 대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냥 최근 퍼포먼스가 그렇다는 거예요. 원래는 박동원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죠. FA를 직전 앞두고 나서 FA 로이드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퍼포먼스가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본인 몸값을 높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상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선수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야, FA 거품을 좀 빼고 봐야 된다. 노이즈를 좀 제거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박세혁은 지금 오히려 FA 시즌을 앞두고 나서 더 퍼포먼스가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으니까 좀 선수 개인으로서는 참 답답하겠죠. 그죠? 제가 얘기하는 게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 숫자로 다 나와 있는 얘기고 경기 화면 하이라이트 화면으로 다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참 그런 건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왕 박세혁까지 얘기한 김에 얘기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박세혁까지 얘기한 김에 이재원도 얘기를 하게 되면 이재원은 그냥 선수 생활을 더 길게 할 거냐 말 거냐가 중요하지 FA가 중요한 선수는 아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 이재원이 자기가 FA 한 번 더 해가지고 얼마의 계약을 받네 못 받네 이걸 걱정할 상황이 아니죠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돼야 되죠. 이렇게. 보또님 감사합니다.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예, 물 좀 마시겠습니다. 예, 다들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박세혁하고 이지호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채팅창을 잠깐 좀 한번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끊고 얘기를 하냐면 저희 제 방송의 특성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채팅창에 이제 짧게 짧게 얘기하시는 분들보다 문장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말하면서 눈으로 이 문장을 다 읽어서 이분이 어떤 의미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까지 파악하기 너무 힘들어서 일단 제가 말을 시작했을 때 그 주제는 다 끝내놓고 본다라고 끝내놓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 보통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방송이나에서 채팅창을 방송하시는 걸 보면 적절하게 말과 채팅창을 이제 같이 연결해서 하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능력이 엄청 좋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주제가 일단 약간 채팅창하고 이제 같이 연동돼서 하시는데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제 방송하고 채팅창하고는 별개로 가는 때가 있어서 이제 따로 읽어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를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걸 좀 양해를 해주세요. 왜 이렇게 뒤늦게 의견을 읽냐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죠. 한번 보겠습니다. 김태곤 우재윤님께서 김태곤 안 잡은 게 너무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하셨고 뜬금없이 삼성이 등판을 했어요. 참 그것도 웃기죠. 삼성은 일단 딱 겉으로 보기에는 강민호, 김태군, 김재성 이 세 명이 그래도 포수로 지키고 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포수 뭐 트레이드가 다 열려 있다 막 하면서 그냥 포수 얘기가 갑자기 나왔어요. 참 뜬금없습니다. 그리고 상민님께서 박동원은 타격보다는 수비다. 수비 원탑. 예. 그리고 연구님께서 선호도 차이는 킹정이다.
그렇죠. 이게 한 선수가 뭐 뛰어나게 돋보이는 게 아니고서는 그때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선호도의 차이예요. 뭐 숫자의 차이가 뭐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WRC 플러스가 뭐 3, 40씩 차이 나고 막 50씩 차이 나고 이러면은 답이 없는데 거의 뭐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뭐 오차 범위다 그러면 아니 난 얘가 눈빛이 안 좋아 그런 선호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루시드 에어님께서 유강남이 LG 떠나면 LG 팬들 폭등이다 폭동이다 그러겠죠. LG도 지금 유강남 놓치면은 답 없는 상황이니까 폭동 이상이겠죠. 당장 포수 볼 선수가 없잖아요. 영구님께서는 아, 유강남 컨디션이 별로인 게 지금 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프레이밍을 길게 봐서 의미가 없다. 그렇죠. 프레이밍 자체는 수치상으로도 우리가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건 현장의 평가 뭐 이런 부분이고 혹은 뭐 트래킹 자료 팀들이 갖고 있는 걸로만 하는 거기 때문에 프레이밍은 선수 평가에 크게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MHJ님 저랑 같은 생각이시라고 예 감사합니다. 이응님이 로그형 하이라고 하셨는데 이응님이 누구시죠? 누군지 모르니까 일단 하이 형이라고 그랬으니까 동생인 것 같으니까 하이. 뭐 물결님 개똥 같은 소리 개똥 같은 소리는 안 들리시면 되죠. 예, 안녕히 가십시오. 예, 여기까지네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송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FA 시장을 아직 안 열렸으니까 이거는 뭐 다음 제가 방송할 때도 또 어떤 이슈 떡밥이 있으면 또 나오겠죠. 그럼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일단 다른 것보다도 방출 명단이 1차, 2차 나왔는데 저는 3차도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3차 방출 명단이 더 좀 진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썰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있는 게 뭐 롯데가 선수단 개편을 대규모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앞서 살펴본 뭐 육성 선수들을 위주로 한 13명의 1, 2차, 2차 합쳐진 13명의 방출이 대규모 선수단 뭐 정비로 비춰질 리 없죠. 분명히 또 다른 좀 움직임이 있을 것 같고 뭐 트레이드도 가능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 노진영 얘기 한번 해볼까요? 노진영? 노진영 영입 찬성 영입 반대 잠시만요.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싸우지 마세요.
예, 돌아왔습니다. 볼까요? 저 없는 동안에 TK님 손 안 씻었냐고요? 씻고 왔습니다. 바로 제 옆에가 화장실이라 금방 다녀옵니다. 노진혁 부상. 네, 노진혁은 이슈가 그냥 명백하죠. 아주 명확하죠. 찬성파와 반대파 아주 명확한 게 노진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것도 아까처럼 해볼까요? 찬성과 반대 많은 나이 잔부상 고질적인 부상 그 다음에 수비 포지션 이거고 찬성은 똑같은 키워드는 같지만 내용은 좀 다르죠. 수비 포지션 그 다음에 타격 능력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찬성 쪽에서의 얘기는 수비 포지션. 그러니까 유격수도 볼 수 있고 삼루수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방점은 유격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쵸? 이게 그냥 말장난 같은데 이런 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한번 구분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노진혁을 유격수로 보는 사람들은 영입 찬성에 한 표를 던지는 거죠. 우리 팀이 포수 얘기만 하고 있지만 유격수 쪽에서의 문제도 큰 팀이기 때문에 유격수 보강을 어떻게든 해야 된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데리고 있는 이학주와 박승욱은 수비는 어찌어찌 뭐 대충 그냥 100번 양보해서 볼만하다고 하더라도 공격 쪽에서 답이 없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좀 타격 능력이 좀 검증되어 있는 유격수를 볼 수 있는 노진혁을 데려와서 써먹는 게 길게는 아니어도 써먹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영입할 수 있으면 영입해야 된다. 이게 영입 찬성의 의견이고요. 영입 반대 의견은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고질적인 부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그 부상이 하필이면 운동 능력에 직결이 되는 허리 쪽이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수비 포지션도 유격수가 아니라 삼루수로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롯데에 당장 어떤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줄 만한 아주 정확한 핏에 정확하게 어울리는 선수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영입 찬성과 영입 반대 이게 좀 팽팽하기도 하죠. 근데 이게 아예 떡밥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 자체가 썰 때문에 그렇죠. 지방팀, 지방 모팀이 이제 내야수 영입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썰이 돌았기 때문에 내야수가 필요한 지방에 있는 팀이 어딜까 하다 보니까 이제 롯데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제 기자는 기자도 얘기를 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대부분 이제 반대쪽의 의견이 되게 많으시네요. 이쪽으로. 이분은 뭐죠? 트와이스 좋아하냐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머황님도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방송을 키고 안 키고가 이제 제가 심심해서 방송을 키는 건데 예, 좀 예, 심심하신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 영구님도 계시고 머황님도 계시고 용케님하고는 옛날에 방송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서로 못하죠. 서로 못하고 꽃겨울님의 대표격으로 영구님이 아까 계셨던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렵니다. 한동희 일루 전화는 뭐 이렇게 의견이 있을까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한동희의 일루 전향은 그냥 이제는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요. 이재빈님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돼? 아, 예, 자꾸 딴소리 하시니까 숨기기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계속 밀고 있는데 팀 단체 스포츠에서 그 팀이 경쟁력을 가지고 잘하는 팀이 되고 강팀이 되려면 그 팀이 가지고 있는 재능의 합이 커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동희가 1루로 가야 된다는 거는 한동희를 죽으나 사나 1루로만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냐면 지금 한동희가 1루로 가게 되면 당장 김민수가 3루로 가게 되겠죠. 근데 김민수가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공수에서 또 엄청 잘할 수도 있지만 공수에서 또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동희가 다시 3루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동희가 3루 수비를 되게 안정적이게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명확한 팩트고 그래서 한동희를 더 잘 써먹기 하기 위해서 잘 써먹도록 강점을 더 살려주기 위해서 수비 부담을 줄이고 1루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그 다음에 김민수가 조금 더 플레잉 타임을 많이 받을 수 있게끔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게 롯데의 재능을 끌어올리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민수가 못해요. 그럼 다시 한동이 가면 돼요. 옵션이 다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교통정리라고 했을 때 항상 이 길 아니면 이 길, 이 길 없으면 아예 답이 없어.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봤다가 안 되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유연성 있게 생각을 하고 이게 다 우리 팀 안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그런 경험으로 인해서 성장만 하면 저는 오케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동희가 지금 시즌 중에 이번 시즌 후반쯤인가 어느 기사에서 3루 수비가 가장 편하고 뭐 3루를 하겠다, 뭐 지키겠다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었죠. 그거는 선수 개인의 욕심이고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본인이 제일 편한데 서 잘 못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거는 본인이 또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1루로 가야 된다. 1루 수비 연습을 해야 되고 저는 그냥 너무나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동희 개인 팬들이 얘기를 하는 게 한동희만한 3루수가 없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당장 한동희 3루에서 빼면 3루 누가 볼 거냐? 김민수가 뭘 그렇게 잘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하는 개인 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개인 팬의 입장으로서만 보게 되면 롯데라는 팀은 항상 또 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민수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팀에서 한동희를 설득해서 1루로 보냈어요. 그럼 이거는 김민수에게는 엄청난 기회잖아요. 근데 내년 시즌 후반에 나승엽이 옵니다. 근데 나승엽이 포지션이 어디로 정해져서 올지 모르겠지만 잠재적인 또 본인의 경쟁자지 않습니까? 나 3루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김민수도 기회지만 또 하나의 또 압박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지금 팀에 흘러가는 이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롯데가 전에 없이 팀 내 여러 가지 경쟁 구도가 되게 얽히고 설키고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유튜브 영상에 나온 배영수 코치의 발언이 있었죠. 롯데 선수들은 너무 착하다. 와 보니 착한 게 정말 착하더라. 좀 독한 선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롯데 선수들을 봐왔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팀에서 밀어주는 상황이고 절체절명으로 이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찬스인데 잡기만 하면 주전이 되는데 못 잡는 선수가 너무 많잖아요. 저는 그런 거를 지금 배영수 코치가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배영수 코치의 발언이 김민수라든지 이제 기회를 좀 받아야 되는 플레잉 타임이 늘어날 선수들이 좀 새겨가지고 독하게 좀 기회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또 선수 마음 하고 싶은 마음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경쟁에서 도태가 되는 거겠죠. 사실은 이제 롯데 팬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게 있죠. 이학주, 고승민, 나승엽 요게 좀 삼형제라고 자기들끼리 이제 자이언츠 TV에 나와서 이제 농담하고 같이 어울린다라는 얘기하면서 고승민하고 나승엽이 그 이학주한테 뭐 물들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아주 나쁜 점을 배우면 안 되겠지만 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얘기지만 롯데에는 좀 그런 선수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돼요. 자기만 바라보고 야구를 하거나 조금 더 좀 약간 4차원 같은 선수들이 좀 나와서 그런 선수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음, 이호철님께서는 이제 리빌딩 얘기를 하셨는데요. 롯데는 이번 FA 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한다고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선수 계약이 성공을 한다 그러면 롯데는 리빌딩을 할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상황이 안 돼요. 롯데가 리빌딩을 한다 그러면 FA 선수를 안 사겠죠. 그리고 박세용도 군대를 먼저 보냈겠죠. 지금 박세용이 내년에 군대를 안 간다. 근데 올해 롯데가 FA를 산다. 그러면 최근 앞으로 있을 미래 한 3, 4년 정도의 시즌 중에 내년 시즌이 가장 전력상으로 강할 수가 있어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해봤을 때 팀의 원투펀치 외국인 선발 투수를 제외하고 3선발인 박세용이 팀에 남잖아요, 내년에. 원래는 우리가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박세용 군대 갈 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에는 3선발이 없는 상황에서 팀이 전력이 꾸려져야 되는데, 내년에 박세용이 1년 더 고를 외쳤잖아요. 그럼 내년에 일단 3선발까지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상태로 선발진을 꾸릴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이탈이 없는 상태죠. 근데 여기에 FA를 보강한다고 해서 하고 있어요. 2명이 됐지 아니면 최대한 3명까지 다 풀로 다 영입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팀은 아주 치명적으로 2대5라는 상징이 떠났다는 문제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팀 전력은 보강이 됩니다. 그러면 팀을 내년에는 무조건 달린다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이 말은 박세용이 내년 이후에 뭐 아주 우리 행복회로를 돌려서 아시안 게임에 와일드 카드로 합류를 해서 군대까지 면제를 받으면 내년 내후년도 계속 달리게 되겠죠. 왜냐면 FA 선수들까지 데려온다. FA 선수들한테 최소 4년을 줄 테니까 계약을. 아무리 옵션을 건다 해도 2 플러스 2 플러스 1 정도로 끊을 테니까 무조건 3년 4년은 리빌딩이 아니라 3년 4년은 무조건 달린다. 그런데 3년 4년까지 예상은 못하더라도 내년 시즌에는 무조건 달린다라는 계산으로 지금 이 모든 이 흐름이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롯데는 당분간의 리빌딩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할 얘기는 다 끝냈고요. 예, 얘기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또 12시가 다 됐네요. 제가 이번에 이 마이크 세팅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걸 문제입니다. 아,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계속 이어폰 꽂고 계신 분들은 왼쪽밖에 안 들리시는 거죠? 음, 문제네요. 핫둘셋넷님, 다음번 주제요? 오늘 주제는 다 끝냈다니까요. 오늘 주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소통 방송하죠. 소통 방송. 채팅창 올라오면은 올라오는데 이제는 막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채팅창으로 막 아무 얘기라든지 막 해보세요. 이게 제가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야 이게 참 어렵네요. 이 방송이라는 것도 참 진짜 어렵습니다. PAWN님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튼 감독은 유지가 될까요? 음,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올렸지만 서튼 감독 관련해서 내년 시즌 뭐 초중반 성적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지간해서는 계약 기간을 지켜주려고 노력은 할 것 같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지금 환경 자체가 내년에 롯데는 리빌딩이나 혹은 뭐 시간을 더 가져가서 뭐 2023년 이후 2024년 2025년을 향해서 팀이 지금 세팅이 되는 게 아니라 2023년을 위해서 세팅이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시즌 초반이라든지 4월, 5월 저는 한 5월까지 해서 팀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혼란스럽고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서튼 감독하고 근데 그거에 대한 문제가 서튼 감독한테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진다 그러면 그렇게 길게 안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롯데는 현재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지금 이유들 때문에 내년에 롯데는 성적을 내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적을 내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거는 다 치우려고 하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일단 뭐 다 이게 걸림돌을 가만히 두고 보지는 않을 테고 서튼 감독이 작년 시즌에 팬들에게 엄청난 지탄과 비판, 비난을 받았던 부분 무지성 쉬프트 그 다음에 그 좌우놀이를 계속 고집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내년 시즌에도 개선되지 않고 계속 간다. 근데 그걸로 인해서 팀 중요한 경기들을 몇 번씩 놓친다. 그러면 팀에서도 가만두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팀 차원에서도 내년 시즌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의지가 됐던 유강남이 됐던 박동원이 됐던 최소 4년 계약에 뭐 최소 80억 시작일거 아닙니까? 80억 정도라고 계약을 한다 그러면 이 선수들을 이 금액을 주고 데려왔는데 내년 시즌부터 꼬꾸라지거나 죽을 쓴다? 그래서 2024년을 바라면서 간다? 답이 없죠. 저는 서튼 감독이 내년 시즌 서튼 감독 개인에게는 내년 시즌 초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서튼 감독에 대한
변명을 하자 그러면 정말 많은 선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주전급 혹은 주전을 바로 바치는 백업들이 동시에 빠진 적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서튼 감독이 선수를 경기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었다라는 게 변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만 내년 시즌에도 이런 변명이 계속 통할 일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을 했던 내용은 이미 방송한 내용은 1번 장출 선수들, 2번 박세웅 DFA 계약 3번 소수 FA 여기까지 얘기를 다 했습니다. 현재는 지금은 자유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방송 시작한 지는 정확히 1시간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제 집중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채팅창이 잘 안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제 집중력, 체력이 엄청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이제 마이크 세팅 제대로 해서 문제 안 되도록 할 테고요. 내일쯤이나 또 마이크 테스트 관련해 가지고 방송을 좀 킬 수도 있겠네요. 방송을 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튼 뭐 유튜브에서 롯데 관련 스트리밍은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매체에서는 저만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여튼 많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최대 뭐 200 몇 명이었지? 286명이 피크였네요. 지금도 거의 200명 정도 계시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제 채널에 좀 항상 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채널 구독이래 구독, 좋아요 이런 것들도 좀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라이브 방송은 제가 부채널에 올려놓을 테니까 부채널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하실 거는 이제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양쪽이 잘 송출이 안 돼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내 선발진 비교요? 예,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그 얘기 안 하고 다른 얘기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예정은 목요일쯤에 방송을 또 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목요일쯤에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오늘처럼 토요일 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주무십시오. 굿바이.